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서울 현충원 대신 대전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충원이 곳곳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이 충청 지역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현충원도 중요한데 대전 현충원으로 일부러 좀 선택한 면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형평성, 공정성 측면 때문에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택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얘기인데 네.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잠시 언급했던 정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는 걸 피하려고 대전 먼저 갔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게 되면 이제 역대 대통령 묘역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참배하고 누구는 참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논란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다만 이재명 그 후보의 얘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 대전 현충원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전국 선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운데 위치해 있는 이 중원의 표심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서울의 국립현충원보다는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함으로써 앞으로 이 전국을 아우르는 이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본인은 갔는데 이제 국립현충원을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박정희 참배 논란 피하려고 간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비판자들의 이제 비판으로 뭐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는 약간 있는 것이고 실제 더 큰 의도는 대전, 충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서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 대전을 택한 것이 더 합리적인 그 해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어떤 색깔을 강조했는지도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2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언제나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형평성, 공정 얘기를 했는데 어제 수락연설에서 전반적인 내용은 부패와의 싸움이다, 기득권 대첩이다. 뭔가 이 얘기에 좀 더 집중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잖아요. 뭐 50억 클럽이라든가 뭐 50억 뇌물 클럽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토건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없애면서 정말 국민들께 어떻게 이런 개발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시켜 줄 수 있을지 이런 것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또한 대전 현충원을 간 것도 굳이 이승만, 박정희 어떤 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실제 본인이 김대중의 정책이든 박정희의 정책이든 좌든 우든 어떤 정책이든 민생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정책은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 논란 회피는 참배 논란 회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 대전 현충원 참배 행보에 송영길 대표도 함께 했거든요.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 오늘 당 대표와 당 대선 후보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것입니다. 개인의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우리 민주개혁 세력 전체의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문제로 저희가 당내 경선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기가 좀 부족했습니다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이 선거의 전면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송 대표는 대장동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당이 전사적으로 대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뭐. 아니,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돼 있는 걸로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서 만든 대책위원회가 뭘 확인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밝혀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공개할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 검찰도 잘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패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알기에는 부패 기득권의 대표가 뭐예요? 화천대유 아닙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는 그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적을 만들어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면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 드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경찰, 검찰, 국정원은 국가의 공식 기구예요. 그것을 무슨 없어져야 될 기구처럼 얘기하는 건,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개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검찰이라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공식 기구를 마치 무슨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이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저희가 쭉 집중적으로 만나봤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사직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기도지사 얘기.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를 송영길 대표가 뭐 요청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아까 대전 현충원 간 게 이승만 대통령 참배, 제가 왜 제 설명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이 서울 경선 하루 전에 뉴스원과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오히려 의심받는다. 정체성을 포기하고 갑자기 이승만 참배로 하고 그러면 오히려 휘청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제가 오늘 대전 현충 간 거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는 해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기지사 이 문제는 사실 이번 주말에 지금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개 상임위가 이제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 국정감사가 만약에 경기도지사로 하게 되면 아마 집중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아마 전국에 생중계가 다 될 겁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고 뭘 하게 될 경우에 이것도 한 번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위기 관리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빨리 그러면 사퇴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런 행보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경기도지사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좀 어긋나기 때문에 글쎄요, 직접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정말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인지 아니면 피할 것인지 관심의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집권 여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로 된 얘기, 그리고 경선 후유증 얘기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시작은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바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